여기 한 범죄자를 쫓고 있는 야마토 칸스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쫓던 중 한 인물이 언덕 위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에 칸스케는 위험하니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인물이 갑자기 소총을 꺼내더니 칸스케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행히 총알은 칸스케의 왼쪽 눈을 스치지만 그 인물은 칸스케를 살려둘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총구를 칸스케에게 내밀죠. 이때 불행 중 다행일까요? 갑자기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괴한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칸스케는 그대로 산사태에 휩쓸려 버리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경찰들은 수색을 하는데 칸스케는 끝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가 범인에게 살해당했다 판단, 수색을 그만두기에 이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칸스케를 찾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로우시 타카아키. 그는 칸스케의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동료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마인드로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이쯤에서 우린 칸스케는 누구를 쫓다 이런 봉변을 당한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칸스케와 유이가 경찰이 된 이유, 그건 카이라는 순경을 동경해서인데 그는 8년 전 2인조 총기 도난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죠. 그런데 그렇게 2년 뒤 카이는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에 카이를 존경했던 칸스케와 유이가 조사를 시작하는데 마침 2년 전 체포됐던 범인들이 종족을 감춘 것을 알아내죠. 칸스케는 이 두 명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찾아 나서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명은 결국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칸스케가 눈사태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눈사태의 방향을 봤을 때 자신들이 수색했던 곳과는 떨어져 있다는 걸 눈치챈 공명은 인근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 결국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있는 칸스케를 발견합니다. 시간이 흘러 칸스케는 눈을 뜨지만 한쪽 눈에 큰 상처와 다리 부상을 안게 되죠. 이때 공명은 누구에게 구조된 거냐 묻지만 칸스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노베야마 국립천문대 한 연구원이 남아 자료를 검색 중인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한 괴한을 발견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괴한도 그녀를 보고 놀랐는지 그대로 연구원을 밀친 뒤 도주하고 그녀는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죠. 그렇게 칸스케와 유이가 현장에 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천문대에 있던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움직이는데 어째서인지 부상당한 칸스케의 눈이 격렬하게 아파오죠. 같은 시간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있는 코난과 모리. 이때 모리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사메탄이라고 말하며 전화기를 건네주는 란. 모리는 사메탄이가 누구냐 궁시렁대며 전화를 받는데 이내 표정이 밝아지더니 완이라고 외치며 잘 지내냐 묻죠. 사메탄이 코지. 모리의 경시청 때 동료로서 꽤나 유능한 형사라 표현합니다. 그 와중에 사격 솜씨만큼은 모리를 이길 수 없다는 장면이 나오죠. 와니는 사메타니의 고향의 별명이라 하는데 와니 사메가 상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에 사메타니의 사메가 들어가 붙여진 별명이라 하죠. 여튼 추억팔이를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와니. 6년 전 발생된 눈사태 사건과 야마토 칸스케라는 인물을 아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을 해결하면서 봤다는 모리의 말에 당장 볼 수 있냐 묻는 와리.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약속 시간을 잡는데 내일은 나가노형 갈 일이 있어 모레 아침 경시청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총소리. 모리 일행은 서둘러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와 뭔가를 뒤지고 있는 인물을 마주합니다. 단번에 그가 범인임을 눈치채고 그를 향해 달려가는 코난. 하지만 그 괴한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시작하죠. 코난도 스케이트보드와 문제의 축구공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그는 미친 듯한 오토바이 스킬을 보여주며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경시청 근처 지하철역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만 이미 괴한은 사라진 뒤였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총에 맞고 사망한 인물이 와니, 사메탄이 코지임을 알게 됩니다. 사토와 다카키는 모리에게 다가가 사건에 대해 묻지만 모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죠. 이윽고 싸늘한 시체가 된 와니 쪽으로 다가가며 자신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모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경시청으로 가고 그곳에서 코난은 공안인 카자미를 발견합니다. 모리는 진술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 말하는 사토에게 자신은 범인의 얼굴을 봤으니 수사에 참여시켜달라 말하죠. 하지만 모리는 경찰이 아니기에
안 된다 말하는 사토. 그 말에도 불구하고 모리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나가노현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노현으로 향하는 이유는 그가 모리와의 통화 도중 전날에는 나가노현에서 약속이 있다 라는 말 때문인데요. 그가 약속을 잡은 인물은 다름 아닌 야마토 칸스케였죠. 이 말을 들은 코난도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 어필하지만 코난을 밀치며 이건 놀이가 아니니 따라오지 말라 강경하게 말하는 모리. 이곳은 나가노 경찰서. 유이와 칸스케가 모리 일행을 맞아줍니다. 이때 모리는 칸스케와 유이를 짝꿍이라 소개해주는데 이 말에 누가 요즘 그렇게 부르냐 부끄러워하는 유이. 이 말을 들은 모리는 그래? 하며 사토와 다카키를 대놓고 커플이라 소개해주죠. 물론 이 말에도 사토와 다카키는 기겁을 합니다. 여튼 현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와니와의 만남에서 무슨 대화를 했냐 묻는 모리. 하지만 칸스케는 어제 와니와는 만나지 못했다 말하죠. 심지어 와니가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대신 8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죠. 8년 전 2인조 강도는 소총과 탄환을 훔치다 직원인 후나쿠보 마키에게 들키고 말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 바이애슬론 선수였던 그녀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하기에 이르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 범인 중에 한 명이었던 와시시 타카시를 찾아달라 한다 하죠. 그놈을 죽여버리겠다는 이유로. 2인조 중 한 명은 아직 복역 중이고 다른 한 명이었던 와시즈 타카시는 집행유예를 받고 종족을 감췄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들죠. 같은 죄를 지은 범인이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명은 징역, 한 명은 집행유예.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건 먼저 잡힌 와시즈가 동료를 팔아넘기고 받은 대가라 하는데요. 그가 넘긴 정보를 통해 다른 한 명인 미쿠리아도 결국 체포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쿠리아는 와시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도주하고 그 시기가 기가 막히게 카이 순경의 죽음과 맞물려 칸스케의 추격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첫 장면에서 칸스케가 쫓고 있던 인물은 미쿠리아 사다쿤이었던 거죠. 하지만 칸스케는 눈사태에 휩쓸렸고 공명은 이 사실을 알고 추노 끝에 미쿠리아를 찾아내 체포에 성공. 일식불명이었던 칸스케의 병원을 찾아낸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모리와 경찰들은 복역 중인 미쿠리아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데 한편 란과 코나는 아가사 박사님과 탐정단이 놀러간 나가노현 천문대에 합류하죠. 물론 천문대 관광이 목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수사팀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모리 일행과 합류하는 데 성공하죠. 물론 스몰 이슈가 있었지만요. 오줌도 컨트롤하는 사신. 역시 무서운 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나가노역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코난과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택시를 타고 천문대로 가는 길에 그놈이 재미난 짓거리를 한 것을 알아내죠. 목도리를 매만지던 중 도청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색.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죠. 경시청에서 마주쳤던 공안 출신 카자미. 사신. 이 사실을 알아낸 코난은 아무로에게 안부도 물을 겸 겸사겸사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아무로에게 사건에 대한 얘기와 카자미가 자신에게 한 못된 짓도 말해주죠. 그러며 공안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카자미가 말해줬냐는 말에 자신이 추측했다 대답하는 코난. 이를 추측했다는 걸 듣곤 아무로는 혀를 내두르고 도청기는 제거해도 된다 말해줍니다. 하지만 코난은 이 좋은 걸 왜 굳이 떼어내야 하냐며 음흉한 미소를 짓곤 내 놈과의 연락수단으로 잘 차고 다니겠다 말해주죠. 그리고 카자미를 개처럼 부려먹습니다. 여튼 공안이 이 사건을 쫓는 이유는 첫 번째, 사법 거래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 문제가 엮여 있었고 둘째, 사메타니 코지, 즉 와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리와의 통화에서 개혁준비실이라는 곳으로 좌천됐다 말했었는데 그곳은 과거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의아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부서라 했었죠. 즉 이곳에서 뭔가를 조사하던 중 공안과 연결된 뭔가를 알아낸 겁니다. 세 번째, 내각정보조사실. 누군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해킹한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하려 하는데 이게 또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튼 이 이상을 말씀드리면 너무 강력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코난은 미쿠리아의 증언을 듣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리 일행과 함께하게 되죠. 그렇게 칸스케와 유이를 제외한 일행은 경시청으로, 소녀탐정단은 천문대로 가게 되는데 칸스케에게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우선 돌아가자 말하는 유이. 하지만 칸스케는 지금 당장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며 자신이 눈사태를 맞았던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총소리에 아가사 박사님과 탐정단은 놀라며 뛰쳐나오고 미치히코와 겐타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야밤에 불법 사냥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이 칸스케와 유이는 괴한의 사격 범위로부터 벗어나 몸을 숨기는데 괴한은 이들을 쫓아가려다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폭발한 차 주변을 살펴봅니다. 겐타와 미치히코, 그 둘은 괴한으로부터 란이 오는 시간까지 벌고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도망치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칸스케와 유이는 비상신호를 보내 경시청에 자신들의 위기를 알렸고 경시청에 있던 코난과 모리, 공명 등등 그들을 찾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 순막에서 여유있게 주전부리와 차를 마시고 있는 칸스케를 찾아냅니다. 칸스케는 이곳의 주인이라며 오토모 타카시라는 인물을 소개해주는데 그는 산속에서 숲지기 역할을 하며 두 개의 상경계 구역에서 눈사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내고 있다 하죠. 코난은 순막문을 열었을 때 소총같이 생긴 물건을 주시합니다. 칸스케는 이 살기를 감지했는지 소총 모양으로 생긴 음향장치라 말해주죠. 한쪽 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대쪽 산에도 음향장치를 발사해 만 눈사태를 일으켜 막는 방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토모 씨는 오늘은 늦었으니 이 방에서 묵고 가라 권하죠. 자신은 화로에서 잔다 합니다. 그렇게 화로에서 옷을 갈아입는 오토모. 이때 코난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는데 겨드랑이와 팔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죠. 오토모는 나무를 베다가 생긴 멍이라 둘러대지만 소총을 쏠 때 생기는 멍들임을 눈치채는 코난. 그렇게 화로방에서 나와 또다시 카자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총기 보유자 중에 오토모 타카시라는 인물을 조사해달라며. 같은 시각 하사베 리쿠오 검사가 인근 산을 포위해 도주한 괴한을 잡기 위해 진영을 갖추고 올라가는데 어째서인지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괴한을 찾지 못하죠. 다음날 결국 수색을 중지하고 산 밑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경찰들. 그리고 모리와 같은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코난. 이때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피던 칸스케와 유이가 다시 한번 괴한에게 노려집니다. 하지만 칸스케도 두 번 당할 바보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노출시켜 괴한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대기 중인 공명에게 무전을 해 괴한의 위치를 파악했냐 묻죠. 총알의 위치를 본 공명은 정확히 괴한의 좌표를 말해주고 그곳에서 괴한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괴한도 이번엔 작정을 했는지 폭탄까지 터뜨리며 또다시 칸스케를 위기에 몰아넣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공명이 나타나 칸스케를 밀치며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코난과 모리, 경찰들이 나타나 괴한에게 압박을 가하죠. 다시 한번 괴한은 도주하고 칸스케와 경찰들은 떨어진 공명을 찾아 나섭니다. 눈 덕분에 떨어질 때의 충격은 흡수했지만 이 추운 날 설산 호수에 빠졌다는 건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한편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공명은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데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이건 사신의 테스트임을 눈치채고 가지고 있던 총을 물속에서 발포하죠. 그렇게 공명의 위치를 알아내 구조한 뒤 순막으로 돌아오는 코난 일행은 휴식을 취하며 범인이 누굴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그는 기괴한 소총을 다루고 이 산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며 피지컬 또한 범상치 않은 인물일 거라는 결론이 나오죠. 평범한 소총이 아닐 것 같은 이유는 코난이 처음 공원에서 그를 봤을 때 소총을 휴대하지 않았었고 란이 소년 탐정단을 지켜주기 위해 총을 걷어찼었는데 총은 없고 빈천에 감축만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을 열어보는 코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건지 순막을 향해 눈사태가 덮쳐오죠. 코난은 바로 음향장치 쪽을 쳐다보는데 없어요. 음향장치가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들이 있는 순막을 노려 눈사태를 일으킨 거죠. 코난은 재빨리 반대쪽 장치도 작동시켜 이를 막으려 하지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대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하필이면 이때 칸스케의 발작이 또다시 시작되죠. 아마도 눈사태를 보고 그날의 기억이나 발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삽시간에 눈사태는 코난 일행이 있는 순막을 휩쓸고 지나가고 고요해진 눈 위에 모리가 나오며 다들 괜찮냐 말하는데 칸스케가 또다시 실종됩니다. 코난 일행은 무사히 구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대가 칸스케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오죠. 그들은 다행이다 안도하며 사토에게 다가가는데 사토는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야마토 칸스케는 발견했지만 사망했다고. 그날 밤 코난은 아무로에게 전화해 총기 보유자 명단에 대해 듣고 아무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아무로는 자신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코난은 말하죠. 자신이 모든 진상과 범인을 알아냈다고. 과연 이번 28기 극장판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걸까요? 또 공명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누구고 칸스케는 정말로 사망한 걸까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28기 처간의 잔상 스포가 살짝 많이 들어간 찍먹편이었습니다. VOD가 나오면 그때 더 완벽한 리뷰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